안녕하세요, 디자인쉐어입니다. 오늘 현장은 큰 평수지만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여있기 어려운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집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형태의 주방 거실 뒤집기니까 좀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시고 현재는 좀 소소한 투자 일만 하시는 은퇴한 노 부부시고요. 독립시킨 자녀분들이 왔을 때 같이 모여있을 공간이 아쉬워서 주택으로 이사를 기획하시다가 주변 인프라 때문에 결국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이었는데, 희망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부부가 각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공간들을 따로 구성하기를 원하셨고요. 각자의 니즈가 담긴 방과 각자 사용하는 화장실의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큰 식탁을 두길 희망하셨고,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 주방 거실을 뒤집을 때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벽을 보고 절대 설거지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기존 평면들을 좀 살펴보면 주방 거실을 나눈 내력벽,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요. 키 큰 장을 두고 아일랜드를 둔 상태에서 이 식탁을 배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큰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요.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주방에서 받아줘야 될 가전들 그리고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좀 더 큰 주방의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방 거실을 뒤집었고요. 주방 거실을 뒤집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주방의 충분한 사이즈를 위해서 주방 거실을 뒤집는 형태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런 형태, 그리고 또 이런 형태.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소비자분께서 절대로 거실창을 가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제안한 형태는 이렇게 아일랜드와 뒤에 배면에 키 큰 장, 그리고 앞에 식탁을 배치한 상태에서 소파 위치를 거실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게 배치를 했어요. 소파 위치를 배치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은 점이, 실제 TV에서 권장거리가 소파까지 3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60평에 가까운 집들은 거실 사이즈가 5m가 넘어가는데 소파를 벽 끝에 두고 또 반대쪽 벽에다가 TV를 배치하는 경우에 실제 권장거리를 초과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TV를 볼 때 몸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TV를 보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소파 위치를 주방을 바라보게 배치를 두니까 오히려 권장거리인 3m 정도가 정확히 확보가 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의 공간이 각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방과 거실의 소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었던 거죠. 주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멋있죠? 저희가 주방을 만들면서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 싱크볼의 위치였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 보통 안방에서 배수와 급수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많이 요즘 제가 쓰는 방식이 뭐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할 수 있게 배관을 최대한 노출시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안방에서는 단상 공사를 좀 많이 해서 디자인적인 효과와 색다른 공간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 거기 안에다 또 소재구까지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쪽 벽면에서부터 아일랜드까지 나오는 이 동선이 문제였어요. 배관이 바닥 속으로 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시공되어 있는 난방 코일을 손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어떻게 피했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는 이 건축 지식이 하나 있는데요. 벽면에서 15cm에서 30cm 사이에는 엑셀 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방 코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벽면에 너무 붙게 되면 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시공을 해요. 이 집의 경우 지금 보이시는 이 벽면, 기존에 철거가 되지 않는 이 확장부에 붙어있는 날개벽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는 이 내력벽을 붙어서 30cm 정도는 난방 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쇄해서 여기까지 쉽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방 코일에 손상을 안 주고 싱크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참고 이미지들을 보시면 창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후열장과 앞에 아일랜드,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동선을 만든 상태에서도 식탁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작은 평수에서는 주방 거실을 뒤집더라도 동선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내가 머물러야 되는 동선,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창부터 냉장고,
아일랜드 그리고 앞쪽으로 창을 기점으로 수평으로 구조를 두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직 구조로 배치할 수 있는 집들이라서 가능했던 레이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 거실을 뒤집은 상태에서도 큰 창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완성할 수 있었고, 여기를 만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일단은 4m가 넘는 큰 아일랜드와 그리고 이 깊이감을 줄 수 있는 후열장, 그리고 여기 보이는 냉장고와 여기 보이는 키 큰 장의 비례감을 똑같이 일치시켰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주방이 만들어졌고요. 수납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확장을 한 집들을 보면 이쪽에 보면은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장처럼 보이게 처리를 한 거고요. 장을 열면 이 안에서도 청소기라든지 수납이 가능한 오픈장을 좀 둬서 수납 부분도 해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보면 이제 홈바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털리지 않는 내력벽, 확장부에 가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집들이 많죠.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홈바를 만들어 주고요.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로봇 청소기 숨겨주는 부분을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부에 지금 보시면 로봇 청소기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로봇 청소기 충전기가 너무 커졌어요. 높이가 40c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좀 풀었냐면, 열어보면 하부 부분에 보면 장에 밑판이 있게 되면은 이 청소기 충전기하고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고 하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철문을 댔습니다. 그래서 닫았을 때는 일반 장처럼 보이게 만들고 실제는 바닥이 열려 있는 형태로 만든 거죠. 이제는 한번 거실을 살펴볼게요.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방과 거실을 나누는 내력벽, 그 위치에 TV를 배치시키고요.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측면에는 유리를 설치하고 하단에는 이제 기단 디자인이라 그래서 받쳐주는 모양의 무거운 소재를 넣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유리라는 소재가 재밌는 게 완벽하게 투시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고, 이 레이아웃을 잡을 때 초기에는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소파 위치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다가 TV를 배치를 뒀는데 우리 아내분께서 되게 귀여운 얘기를 해주셔서, 나는 내가 서 있는 요리하는 아일랜드 위치에서 당신이 뭘 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파 위치를 바꾸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앉으면 정확히 아일랜드하고 저하고 이 시선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잡은 레이아웃이고요. 보통 이 주방과 거실의 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 쉐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제 소통, 그리고 저희 슬로건이 이제 쉐어는 나눈다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전달해 주시면 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거실에서 또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닥재예요. 이 바닥재가 지금 주거에서 사용하는 사이즈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1200에 1200 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지 라인이 최소화되어 있고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기존에 있던 분전함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페이크 도어를 두고 마치 장처럼 보여서 좀 더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 페이크 EP, 이 가구 도어로 마감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도어를 여시면 이 안쪽에는 분전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례감도 맞춰놨고 안에 기능적으로 좀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게 정리를 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자의 공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아내분의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상 시공했고요. 침대 프레임이 움직이지 않게 약간의 깊이감을 줘서 침대 프레임이 고정되게 만든 형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마그네틱 레일을 사용했어요. 마그네틱 레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를 좀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레일에다가 내가 원하는 조명의 형태를 갖다 꼽으면 바로 조명이 나옵니다. 위치를 잡아서 독서를 자주 하신다 그래서 독서를 좀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벽등도 설치해서 좀 무드 있게 잡았는데,
이 안방을 구성할 때 첫 번째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이 수납량이에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보면 수납이 저 안쪽까지 쭉 연결돼 있고, 또 단순히 장의 반복이 되면 너무 단조로워지는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 하부의 서랍과 또 상부의 공간을 장을 띄워서 설정을 해준 거죠. 안방의 화장대가 정말 예쁜데 한번 볼게요. 화장대를 보면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라운드 형태를 만들고 서랍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포인트 조명과 거울의 좌측면에도 조명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서랍 안쪽에는 드라이기나 우리가 고데기를 쓸 때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콘센트를 같이 매립해주고, 많은 분들이 이 형태의 유사한 디자인을 짤 때 거울을 그냥 단순히 조명 거울로 설치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수납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었을 때 안쪽에 수납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분의 공간을 구성할 때 이 화장실에 되게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화장실을 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얇고 길어요. 그래서 이 위치 보이는 타일 세면대를 기존에는 안방 안쪽에 있는 노출형 세면대였는데 지금은 안방으로 다시 편입을 시켰고요. 화장실 변기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서 안에 샤워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샤워 공간이 있고 욕조 공간이 별도로 있는 형태를 취한 거예요. 많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욕조 위에서 샤워하는 행위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그래서 이 공간이 분리된 게 굉장히 편리함을 취했고, 아내분께서 성격이 애교가 굉장히 많으시고 좀 따뜻한 느낌을 주시는 분이라 그분을 닮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타일 컬러를 약간 베이지 톤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편분의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남편분 공간을 살펴보기 앞서 좀 복도 쪽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톤의 이제 발레나를 시공을 했고요. 반대쪽은 좀 채도가 낮은 우드 톤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집을 할 때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오래된 아파트라 층고 자체가 낮았습니다. 근데 기능을 받쳐주기 위해서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해야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장에 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단을 표현하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항상 저는 이거를 연결감을 좀 더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드 필름이 똑같이 따라 올라갔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이 거울도 천장까지 똑같이 따라 올라간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 천장 도배지하고 이 거울 라인을 완전 일치하게 레벨을 맞춘 게 디자인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화분을 뒀을 때 더 돋보일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코끼리 조명이라고 불러요. 코가 길다 그래서 그 코끼리 조명을 시공해서 좀 더 포인트가 되게 만들었고요. 이걸 보시면 실린더도 발레나 컬러하고 매치가 잘 되게 좀 어두운 톤으로 했고, 지금 그립을 잡아주는 이 부분이 가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지금 수입한 모델이고, 실린더를 열고 들어가면 이제 남편분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남편분 공간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남편분의 니즈는 이 공간에서 소화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는 침실, 그리고 서재, 그리고 운동, 그리고 안마의자, 그리고 TV 시청까지 모두 다 한 번 해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방이 원래 기존에 2개였던 거를 하나로 합치하셔서 썼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털리지 않는 내력벽의 위치에 맞춰서 방을 형성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초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이 운동방의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실제 침실 공간을 좀 더 넓게 잡아드렸는데,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배가 하나도 안 나오실 정도로 운동에 진심인 분입니다. 운동방에서 받아줘야 되는 머신들이 러닝머신, 그리고 사이클, 렉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침실 부분을 조금 줄이고 운동방을 설정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침대 위치와 이 책상 위치를 창 쪽으로 뒀습니다. 근데 저는 서재를 둘 때 보통 창을 등지고 앉는 걸 좋아해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벽 자체가 내력벽이라 위치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 쪽으로 최대한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책상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침대를 두고 그 다음 안쪽으로 운동방을 배치했거든요. 이제 운동방을 한번 볼게요.
도방이 다 들어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벽면 쪽에 TV 매립했고요. 지금 복합적으로 운동을 다 하실 수 있게 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게 지금 구성을 잡았고, 안쪽으로는 거울을 일렬로 쭉 다 벽면을 배치를 해서 운동할 때 좀 더 도움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안마의자도 있고 런닝머신도 있고 모든 기능을 이 공간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편분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남편분의 화장실을 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티션 위치가 변기 쪽으로 이동을 했죠. 간단한 레이아웃 변화로 인해서 일반적인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형 타일 세면대와 또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확보되는 레이아웃을 배치를 한 거예요. 남편분이 약간 카리스마 있고 좀 본인 관리에 되게 철저하신 분이라 좀 거기에 어울리는 컬러를 선정해서 그레이톤 타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 1200에 1200 타일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보이는 이 작품, 이 현장을 디자인한 연예린 디자이너가 유로미장이라는 걸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본인이 조금씩 본인 작품을 만들고 하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제작한 거고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들어오자마자 이 보이는 첫 번째 이미지면에 내가 만든 작품이 있다는 거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좀 따라 들어오면 현관을 따라 들어오면 똑같이 타일이 쭉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장을 배치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벤치장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보이는 이 부분에 맵시를 체크할 수 있는 거울을 설치를 했는데요. 소재가 다르게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안쪽으로 보시면 필름과 타일이 만나는 부분, 색채 대비가 너무 극명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중간에 거울을 하나 설치해서 이 중간 톤을 눌러준 거거든요. 현관에서도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제가 나중에 제 공간을 만들 때 너무 하고 싶은 요소들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저는 이 현장을 마감할 때. 이 현장이 끝나고 이 클라이언트 분께서 점심을 좀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초대를 해주셨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대표, 이 회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팀원들이 잘해주고 있는 거니까 꼭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현장이 끝나고 나니까 더 공감이 많이 갔어요. 물론 제가 디렉팅을 다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디자이너하고 우리 소장님들이 잘 만들어줘서 이렇게 현장이 좀 잘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장을 잘 마무리해준 연예린 디자이너와 박준영 소장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